네, 여러분 160페이지 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전표 관리 중에서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의 증빙은 취득세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세금 영수증인데요. 세금 영수증 자체가 증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적격 증빙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이 네 개가 적격 증빙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라고 하는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또 가산세 없이 증빙이 될 수 있는 건 영수증인데, 영수증은 적격 증빙은 아니에요. 자,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이 세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이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적격 증빙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취득세라고 하는 그 세금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이론을 공부할 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중에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바로 취득세. 우리가 뭔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붙는 취득세에 해당되는 자산이 몇 가지 있죠.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붙어요. 토지를 취득해도 취득세가 붙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차량이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법인 재산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취득세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디까지냐? 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 취득하면서 세금을 냈다든가 이런 것들, 만약에 자산을 외국에서 취득했다고 한번 볼까요? 만약에 차량을 외국의 차가 필요해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 국내에 이제 그 차량을 등록할 때 취득세도 물론 내야 됩니다. 취득록세 내야 되는데 그 전에 통관할 때 통관비라든가 관세 같은 거 붙잖아요. 그것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뭐 부가세도 부가세 부분은 이제 자동차가 승용차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겠지만, 가령 화물차였다 그러면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거는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처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그런 세금은 취득원가가 아니지만 취득세 이런 거 공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제가 없는 이런 세금들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득세는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게 토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보면은 위에 그 명세에 보면은 취득세는 213만 435원이고 농어촌 특별세가 10만 6,522원이 붙었고 지방교육세가 21만 3,043원이 붙어서 합계가 245만 원인데요. 이때 우리는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목적세가 취득 때문에 붙은 거잖아요. 전부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 245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증가로 보는 겁니다. 자산 증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한 거죠. 대변은 현금 245만 원. 네,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의 특이한 점은 취득세라는 거,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금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깜빡하면 여러분이 깜빡하면은 이 문제 나왔을 때 취득세니까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탁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잘못 떠오른 거예요. 그거는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건 취득세는 취득할 때만 한 번 내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회사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매년 재산세 내야 돼요. 토지분. 그런 것이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전표를 입력을 수행하시오 했으니까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거기 취득세 납부한 날짜가 2월 20일이니까 2월 20일 하셔가지고 3번 차변의 토지 따다닥 가셔가지고 적요 같은 거 입력하는 게 좋아요. 예, 토지에 대한 뭐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적요에다가 밑에 고를 만한 것을 보시면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요에다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토지 취득세 그리고 금액을 245만 원. 2번에 있는데요.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2번에 있어요? 네, 그거 쓰셔도 됩니다. 2번. 우리가 차변이라고, 제가 차변이라고 하니까 적요 내용이 저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차변, 대변, 대체전표로 작성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출금전표를 쓰면 더 편하겠네요. 자, 9번을 1번 출금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요 내용에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이라는 적요가 들어있네요. 이처럼 적요가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가 다르기 때문에 차변, 대변 했을 때 밑에 보이는 적요 내용과 구분을 출금이나 입금으로 했을 때 밑에 보이는 적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금으로 했다면 2번 적요를 쓰면 되고요. 차변으로 했다면 이게 타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그냥 출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분계 내용은 차변이 토지, 대변이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